오늘은 잠들기 전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는 조선시대의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릴게요. 바람이 잔잔히 창문을 스치고 달빛이 하얗게 방 안을 비추는 밤입니다. 이불 속에서 편안히 누워 조용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이 아닌 마음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유학자 율곡 이이 그리고 한 여인 월선. 두 사람의 만남은 세상에선 유혹과 절제의 이야기라 불렸지만 실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고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편의 야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선시대에 실제로 전해 내려오는 한 유학자와 한 기생의 아름답고도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아는 성리학의 거목 율곡 이이 그리고 그와 운명처럼 마주한 여인 월선.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남녀의 유혹이 아니라 도덕과 감정, 이성과 인간성이 맞부딪히는 한편의 심리 드라마였습니다. 자, 이제 16세기 조선으로 시간을 돌려볼까요? 그 시절 조선의 하늘은 유학의 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예절과 규범으로 재단하던 시대, 감정은 숨기고 욕망은 억누르는 것이 미덕이라 여겨졌죠. 그 중심에 바로 율곡 이이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고 청렴하기로 소문난 학자. 그의 이름은 이미 전국에 울려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성현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율곡이 지방 관하로 내려가 백성들의 사정을 살피던 중이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한 명의 기생이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월선. 아름답기로 소문난 여인이었지만 단지 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월선은 시를 짓고 글을 읽고 대화를 즐길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말에는 재치와 감정 그리고 어딘가 슬픈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노래보다 시가 더 아름다운 기생이라 했죠. 그날 밤 관아의 연회가 열렸습니다. 관찰사와 관리들이 자리를 메우고 달빛이 물 위를 비추던 시간, 월선이 고운 옷자락을 흔들며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잔잔히 흐르자 술잔을 들던 사람들마저 숨을 죽였죠. 율곡 역시 잠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의 흔적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죠. 월선은 그 순간 묘한 자극을 느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남성들이 자신을 찬미했지만 단 한 사람, 이이는 단 한 번의 미소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걸까? 그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연애가 끝난 뒤 월선은 몰래 한 편의 시를 써서 율곡에게 보냈습니다. 그 시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산이 아무리 높아도 구름은 머물고 님의 마음이 아무리 높아도 여인의 마음은 거부하기 어려워라. 은근하지만 단호한 유혹. 그녀는 자신의 사랑과 매력을 시의 언어로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묻고 싶었던 겁니다. 선생님, 인간의 감정도 죄입니까? 사랑도 도덕으로 재단됩니까? 이이는 그 시를 읽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답시를 썼습니다. 구름이 산을 덮어도 길은 이어지나니 내 마음은 도에 머무르니 그대의 구름도 나를 가리지 못하리라. 짧지만 단호한 한 줄. 이이는 그 시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힌 겁니다. 나의 길은 학문과 도덕에 있으며 그 어떤 감정도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 소식이 월선에게 전해졌을 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말에는 단 한 점의 오만함도 거절의 냉정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려는 강직한 신념이 있었죠. 며칠 뒤 월선은 다시 한번 연애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술 한 잔을 율곡에게 건넸습니다. 선생님, 책 속의 진리는 오래가겠지만 여인의 따뜻한 마음은 그 책에서 배우지 못하셨을 테지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율곡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죠. 책 속의 진리는 오래가고 여인의 마음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으니
나는 그 바람을 쫓지 않겠소. 그 말은 잔잔했지만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 순간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 지키려는 사람이라는 걸요. 그날 밤 월선은 홀로 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시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산이 높아도 구름은 가리지 못하리. 님의 마음이 깊으면 여인의 사랑도 흔들지 못하리. 그녀는 자신이 던졌던 유혹을 거두며 오히려 이의의 신념을 시로 칭송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월선은 다시는 연애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 조용히 살며 율곡이 남긴 시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분은 나를 거절한 게 아니었어요. 나를 존중해 주신 거예요. 나의 욕망을 이겨낸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유혹담이 아닙니다. 조선시대의 가치관 속에서 한 여인은 인간의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한 남자는 도덕의 이성으로 세상을 지켰습니다. 그 두 시선이 부딪히며 만들어낸 대화, 그게 바로 이 야사의 본질이죠. 학자 율곡 이이는 늘 말했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바르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그는 또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누군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존중하는 다른 방식의 사랑이다.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전했습니다. 도덕과 감정, 이성과 인간의 사이에 서 있던 두 사람의 대화는 시대를 넘어 하나의 상징이 되었죠. 한편 이 이야기를 전하던 민중들은 월선을 유혹의 여인이 아니라 깨달은 여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고 또한 그 감정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이인은 그런 월선을 기억했을까요? 그는 훗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맑은 이는 세속의 먼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마 그는 그 말을 하며 어딘가 먼 곳에 달빛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 달빛 아래 자신을 유혹하고 깨닫게 한 여인의 눈빛을요. 조선의 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서 달빛이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그곳에 구름이 걸렸지만 산은 여전히 굳건했습니다. 이인은 산처럼 도를 지켰고 월선은 구름처럼 흘러가며 진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두 존재는 서로를 바꿔놓았죠. 그것이 바로 율곡과 월선의 야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관계는 유혹과 거절이 아니라 이해와 존중의 이야기였으니까요. 한 남자는 인간의 감정을 초월함으로써 진리를 지켰고 한 여자는 그 진리 앞에서 인간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가를 보여주는 철학적 우화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성과 감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달빛 아래에서 만난 두 사람, 율곡과 월선.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시험했지만 끝내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랑이든 도덕이든 결국 사람의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감정에 따를까요? 아니면 원칙을 지킬까요? 어쩌면 율곡과 월선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달빛이 흐르고 바람이 잠들고 조선의 밤은 그렇게 고요히 끝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와 마음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산과 구름처럼요. 이상으로 율곡 이이와 월선 산과 구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눈을 천천히 감고 오늘 하루의 소란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마음에도 고요한 달빛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